자, 제주 목사는요 하멜 일행에게 제주에 왜 왔는지 또 뭘 할 건지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너는 왜 왔느냐? 근데 말이 안 통하잖아. 맞습니다. 이게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런데 이때 하멜 일행이 간절하게 외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궁지에 모이니까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야판, 야판, 야판. 왜? 야판? 난가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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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판, 난가사키, 야판? 난가사키, 난가사키, 야판, 난가사키. 지금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런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답답해. 뭐 얘기를 궁금해요. 해주세요, 얼른. 궁금하시죠? 네. 네. 야판은요 네덜란드어로 일본을 뜻합니다. 아, 일본? 일본. 야판, 야판. 아, 야판, 예. 아, 그러면 난가사키는 어디? 나가사키. 맞아요. 나가사키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야판.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판, 재팬, 나가사키 이것만 계속 외친 거예요. 우리 거기 간다. 예, 알아들으면 들어라 제발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알아?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좀 하나 생깁니다. 대체 하멜 일행은 누구고 그들은 왜 일본 나가사키로 가려고 했을까? 자, 네덜란드인이었던 그들이 한 배를 탔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무역? 네, 맞습니다. 뭐지? 그들은요 같은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들. 어디랑이요? 자, 어디였을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자, 이 회사는요 한마디로 네덜란드에서 동양과의 무역을 위해 만든 회사입니다. 지금의 인도 동쪽, 즉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각지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인도 회사입니다. 하멜을 포함한 64명의 일행은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고용한 직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 길이었어요?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하멜의 일행이 일본으로 향하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당시 네덜란드는 중개무역으로 큰 이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네덜란드의 거래가 아주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바로 은 때문인데 은이 당시 국제무역의 이제 결제 수단이었고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은 생산국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네덜란드 상인이 동남아산 약재나 중국산 비단 등을 사서 일본에 팔고 그 대금을 은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번 은으로 아시아에서 후추 같은 그 향신료 등을 싸게 사서 유럽에 대파는 구조였던 것이죠. 자, 한마디로 네덜란드는 일본산 은을 매개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귀한 물건을 사고 되파는 간접 교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어디를 자주 가야 될까요? 일본 자주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나가사키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그만 제주도에 표류하게 된 겁니다. 와, 좀만 더 갔으면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런 이유로 하멜 일행은요 제주 목사 이원진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자, 하멜 일행과 만난 제주 목사는요 재빨리 조선의 왕에게 하멜 일행의 존재를 보고합니다. 자, 그다음 제주 목사 먹을 것은 물론이고요 따뜻한 옷과 숙소까지 제공하면서 정말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게다가 제주 목사는요 하멜 일행에게 아주 특별한 이것을 알려줍니다. 뭐였을까요? 한국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재밌었겠다. 조선의 언어. 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라도 가능하도록 우와. 조선의 언어를 알려준 겁니다. 따뜻하네요. 자, 그렇게 2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하멜 일행은 기다리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한양 조정에서 하멜 일행을 살펴보러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아. 이 소식을 들은 하멜 일행 어땠을까요? 이제 좀 집에 갈 수 있겠구나. 그쵸? 자, 떨리는 마음을 안고 하멜 일행이 만난 사람, 한양 조정에서 내려보낸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잠깐만, 나 이거 본 것 같은데? 박연! 박연? 자, 그런데 이 박연의 모습을 본 하멜의 눈이 점점 휘둥그레집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 맞다. 맞다. 영락 없이 조선 관리의 옷을 입은 박연의 외모가 파란 눈? 아. 너랑 머리. 맞아요. 노란 머리, 길고 붉은 턱수염까지.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외국 사실 사람? 박연의 본명은 이거였습니다. 얀 야너스 발테브레이. 조정에서 파견한 박연은 바로 하멜과 같은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우와.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게 이름부터가 네덜란드예요. 우리 축구할 때 많이 보이잖아요. 네. 반페르시, 뭐 야니아니아스, 뭐 예. 아니, 대박. 교수님, 그러면 네덜란드인이 어떻게 지금 조선에 있는 거예요? 박연은 1627년에 배를 타고 무역하기 위해 타이완으로 가던 선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경주 앞바다에서 조선 백성들에게 사로잡혔고 이후에 이제 귀화해서 조선에서 여생을 마쳤던 사람인 거죠. 그 과정에서 재밌는 게 조선인 아내랑 결혼해서 자녀도 두고 1648년에는 무과에 합격해서 무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머. 야. 진짜 똑똑한 사람이네요. 맞습니다. 우와. 즉 박연은 조선 최초로 귀화한 서양인이었던 것이죠. 조선에서 만난 네덜란드 사람. 야 이때 하멜 기분은 어땠겠어요? 아. 살았다. 네. 진짜. 같은 나라의 사람이 있었다니 이거는 운명이다. 네. 정말 그때 딱 박연이 딱 나왔을 때 이 노래가 나와야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우리 아들 제일 좋아하는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 맞네. 아니 딱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놀랬겠어요. 타지에서 고향 사람을 만난 하멜과 박연은요 서로를 만난 기쁨에 펑펑 울어서 옷깃이 다 젖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